네, 황금 추세로 이어갈게요. MBN골드 김성남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좀 조용합니다. 네. 밤에 또 FOMC 회의도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만큼 외국인들이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은데 우리 어제 공략해봤던 나이스 정보통신 어제는 좀 땡겨 올렸는데 네, 어제는 현재 쉬고 나이스인데 있네요. 네. 오늘은 조금 쉬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흐름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도 조금은 바뀌었어요. 어저께 강세였던 종목들은 특히 이제 대형주 쪽에서 조금 쉬어가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가 뭐 미국 시장 상승에 비해서는 조금 덜 가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상당히 디커플링 되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8월 중순 때 크게 한번 떨어졌었던 그 구간에 미국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서로 좀 엇갈리듯이 이렇게 디커플링 그때부터 나왔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원체 또 힘을 미리 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미리 좀 선반영됐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방금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FOMC를 이제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6월 달에 하락을 한번 맞추면서 제가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네, 여자친구한테 명품백 선물하면 네, 헤어질 수 있다라고. 그래서 내가 받을 선물 다 받고 더 이상 오빠에게 더 이상 더 멋있는 선물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이만 헤어져 할 수 있었다. 근데 그때 연준에서의 어떤 시장이 바라보는 관점이 뭔가 또 대단한 걸 줄 알았는데 그냥 내가 그동안 준 선물 잘 써, 오랫동안 잘 써, 다시 안 뺏어갈게 이런 정도로 하니까 실망했던 거죠. 그래서 빠졌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에 과연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까? 혹은 뭔가가 주면 좋겠는데 미국이 좀 그래도 며칠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시장이 조금 떨어졌는데 그럴 때마다 선물을 줬던 연준이 과연 이번에 뭘 줄 수 있지? 근데 특별히 줄 만한 게 별로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실망감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조심조심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움직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정도이고 내가 이제 그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태, 우리 시장에서는 어차피 목요일 날 반영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니까 뭐 내일까지는 뭐 이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라면 뭐 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많이 오른 종목은 또 이제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로 좀 현금 확보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네. 이 이후에 제가 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나 여러분들께 뭐 종목 계속해서 추적해드리고 대응 방법들 계속 알려드리는 방법 저랑 친구 되시면 돼요. 문자샵 2034번으로 김성남 보내주시면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서 추천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대응 방법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알려드리고 스팟 무료 방송에서도 쉽게 알람이 가요. 그래서 쉽게 참여하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나이스 정보통신 어제는 나이스였어요. 네. 그래서 어제 거의 고가로 끝났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방송 끝나고 점심 시간 때부터 갑자기 뚝뚝뚝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종가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눌림목을 좀 주는 그런 모습이죠. 거래량도 뚝 들어지고 어제 거래량에 지금 20%가 채 안 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충분한 눌림목이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장기 이평선을 다 뚫었어요. 거의 다 뚫어놓은 그런 상태. 어제 이제 우리가 맥점 자리가 바로 120일 이동평균선을 뚫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 자리를 충분하게 뚫고 오늘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도 뭐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슈는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제로 배달 앱 이 부분들을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수혜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칩셋 미디어였어요. 그래서 칩셋 미디어는 이전에 제가 일찍이 좀 말씀을 드려서 크게 한번 수익이 났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거는 칩셋 미디어는 미국의 이제 아마존. 그래서 지금 언택트 시대가 돼버렸고 코로나 시대 이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진일보했다고 해야 될 수도 있고 혹은 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지만 세상은 어차피 바뀌었고 과거로 후퇴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미국에서 아마존에 드론 배송이 허가가 됐다라는 그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당장 할 수 없고 또 세계 1위 드론 회사를 갖고 있는 중국도 당장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서서히 그러한 길은 열릴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급등을 했죠.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그 다음 날 좀 눌림목 줄 때 이럴 때 다시 더 접근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한번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움직임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당장 이제 우리나라의 수혜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는 이제 어제 나이스 정보통신을 말씀을 좀 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 맥락을 같이 좀 이해하고 계신다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칩셋 미디어 역시도 뭐 목표가를 이미 그때 가버렸지만 아직도 새롭게 다시 한번 네. 추가적인 부분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보시면은 이렇게 길게 그쵸? 작년 뭐 4월 고점 그리고 이제 이번 5월 고점 이런 자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라고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만 뚫리기 시작한다라면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또 칩셋 미디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 고점은 12,400원, 500원대이니까 그때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오늘 종목은 여러분들 좀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들어보면서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스 정보통신과 칩셋 미디어 계속 홀딩하면서 지켜보겠고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요? 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 그럼 공개를 해볼까요? 네네, 바로 이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아마 연애하실 때 혹은 우리 정은 씨도 연애할 때에 지금 남자친구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분이 그러시잖아요. 한참 막 뜨거울 때 부부시칠 때 너는 나의 천사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좀 네. 하세요 좀. 남자친구분 뭐 하십니까? 너는 나의 천사. 오늘 종목은 유엔젤. 엔젤, 너는 네. 나의 천사 유엔젤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유엔젤 아마 아시는 분들 좀 많이 아실 텐데요. 지금 현재가가 4,385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코드번호 072130이네요. 유엔젤이 사실 그 펭수로 좀 한번 유명하게 알려졌던 종목이기는 맞아요. 해요. EBS 이렇게 이제 캐릭터 중에서 상당히 그래요? 유엔젤이 예, 펭수였나요? 대단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제 유엔젤의 제대로 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그 국내외 유무선 통신 사업자에게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예요. 자, 다시 유엔젤은 제가 잠깐 착각한 것 같아요. 유엔젤은 국내 유무선 통신 사업자에게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코로나 시대가 좀 길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추경이 지금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까지 결정이 되고 추석 전에 추경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풀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4차 이후에 코로나가 더 길어진다거나 상황이 악화됐을 때 추경이 더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 채권 부분들을 지금 이제 이번 4차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7조, 8조 원 정도의 추경을 하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환매수 들어가 부분들을 5조 원 정도 한다고 했거든요. 연말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채권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되기는 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은 들어요. 이제 별개의 얘기로. 그래서 3차 추경 때 디지털 뉴딜, 비대면 비즈니스 서비스를 이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지금 그린 뉴딜이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올라갔던 그런 포인트에서 디지털 뉴딜 관련 종목들이 이제 한 번씩 튀려고 하는 종목들이 하나씩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디지털 뉴딜이 막 공격적인 부분을 쭉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제 요 부분들이 어차피 기다리게 되면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총 320억 정도 규모의 그 3차 추경 내용 중에 온라인 교육업체, 교원과 협업 관계를 구축해서 실질적인 온라인 비대면 교육 수혜 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원하면 뭐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EBS 관련주로서도 일단 알려져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방송통신진흥원 이런 데에서도 이게 투자를 해서 펭수 맞습니다. 펭수 그러네요. 그런 S24랑 또 예, 같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쵸. 펭수 그 캐릭터 같은 것들을 더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생각하고 뭐 펭수의 인기는 지금 식을 줄 몰라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그렇죠? 추워지니까 펭수가 더 활달하게.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 올해 하반기에 더더욱 그런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수능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엄마들이 특히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동네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하지만 엄마들끼리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놀이터에서 주로 만나던 사람들이 이제 톡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사립학교가 다시 부각이 된다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나 보던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연말로 가면 갈수록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고 학년이 하나 올라가는데 우리 아이가 얼마나 성장했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관련된 주식들은 한 번 정도는 어차피 뭐 연말 되면 보통 올라요. 이제 수능 때문이라도 한 번씩 부각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연말 되면서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 흑자 전환에 좀 기대감들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좀 이 회사가 좀 적자를 근데 그 부분들은 뭐 대다수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었죠. 하지만 이제 이 자기 시대를 만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 서비스 매출은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더 보여질 거다. 그리고 SK 브로드밴드와 교원과 최근 신규 매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이 기대가 되고 그에 따른 흑자 전환까지 기대가 되는 종목 유엔젤 당신은 나의 천사 여러분이 이 종목으로 수익이 나신다면 네 그렇게 좀 한번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유엔젤 한번 목표가와 잡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 종목의 대량 거래가 좀 발생됐던 날이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그렇죠? 8월 26일 상한가를 가고 그다음 이제 27일과 28일 이틀 동안의 대량 거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쉴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을 봤을 때 이틀 동안 요 자리까지 올라가면 이제 올라가기 좀 힘들겠어 하는 그런 매물이 쏟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뚫어버릴 때 이 가격만 거래량을 이날의 거래량들을 더 넘는 거래량을 만들면서 뚫린다라면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 가격을 일단은 5,000원. 이 5,000원이라고 또 끊어지는 가격 있죠. 이 부분만 활짝 넘어갈 수 있으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이고 이 종목이 이 크게 오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폭락 이후에 어떤 종목은 100% 올라간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5배 올라간 종목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 점들을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현재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좀 바닥권에서 충분히 시간을 더 다졌던 종목이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그런 쪽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뭐 차트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정말 안 올라갔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와서 네. 아주 강세. 오늘도 플러스를 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많이 올라간 종목의 추가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로 이동해서 이제 끌어올려지는 그런 부분들의 수익을 노리는 것이 현명한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차 상승하고 눌림목 줬던 그런 구간에서 오늘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니까요. 우선은 5,000원을 좀 기대해 봅니다만 충분히 거기를 넘어서게 된다라면 그 다음 목표치는 6,000원이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높여서 보시면 좋겠고 손절 라인은 3,800원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20일 이동평균선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오는 20일 이동평균선만 깨지지 않는다면 꾸준하게 한번 갖고 가보자 하고 생각이 듭니다. 천사처럼 날개 달고 훨훨 날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엔젤입니다. 목표가 5,000원, 손절가는 3,800원으로 잡을게요. 다 못다한 이야기는 무료 방송에서 풀어주시죠. 네, 한번 여러분들 오늘 공개 방송을 또 통해서 오후 4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이제 FMC가 지나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변수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FMC에 따른 우리가 시나리오를 많이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 그 이후에 지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올라간 종목군보다는 바닥에서 이제 출발할 수 있는 종목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잡아낸다라면 수익률적인 부분이 훨씬 좋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 공개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MBN골드에서 뵙도록 하고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저랑 친구 되시면 됩니다. 노란톡에서 김성남 검색하셔도 될 거고 문자 샵 2034번으로 김성남 보내주시면 친구 되실 수 있으시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